안녕하세요. 오라클 데이터 고민 상담소 DJ 변디입니다. 네, 이번에 데이터 관리 강좌인 저희 오라클에서 데이터 관련된 실무자분들의 고민들을 받아보는 특별 코너를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마케팅, 영업, 재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마케팅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쭉 훑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글로 배운 지식을 읽으면 도움이 1도 안 되죠. 마케터들의 고민을 이야기 나눠주실 한국 오라클의 CMO 고성호 전무님과 솔루션 컨설턴트 김순덕 상무님을 모셔봤습니다. 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고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네, 오늘은 오라클 관계자가 아니라 마케터로서 같이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을 살펴보기 전에 마케팅 트렌드랑 요새 디지털 마케팅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업계 분들한테 디지털 마케팅이 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 관점이긴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과의 좀 다른 점은 뭘까?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많은 분들이 온라인 광고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인가?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이고 이메일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이고 컨텐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또 마케팅 어널리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각각의 디지털 마케팅의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코어 중심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영역의 디지털 마케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되어지는 어떤 데이터의 관리와 수집, 그리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예측해서 기획, 그리고 실제 실행까지 또다시 반복해서 실행한 거에 대한 결과치들이 다시 또 수집돼서 저장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없었잖아요. 그 시절과 또 최근에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 혹시 그런 트렌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보다는 이제 마케팅의 활동 이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마케팅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디지털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통해 있어서 많은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또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보랴 저 데이터 보랴 이렇게 하는 그 데이터의 정합석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통합뿐만 아니라 커스터머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제 더 진보돼서 고객의 경험치 데이터로 이름들을 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아무래도 요즘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머신러닝이 실제 마케팅의 활동이나 마케팅의 기획할 때도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도 실제 캠페인을 기획할 때 머신러닝들이 다 지금 같이 좀 포함돼서 스코어링을 한다거나 그래서 마케팅의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접근할 때 조금 더 예측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멀티 채널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마침 첫 번째 사연이 이런 멀티 통합 채널 분석에 대한 니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B2B 10년차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박민기 과장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뭔가 늘 새로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나오는 외부 데이터도 있고 내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너무 이제 지쳐갑니다. 데이터 요청에도 IT는 답도 없고 퇴사하고 싶어요. 네, 퇴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HESOJJANG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런 통합 채널에 대한 분석들이 어쨌든 마케터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전무님 공감하시나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도 특히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자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또 소셜미디어 채널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해 놨던 거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드 파티의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보이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마케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오라클에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솔루션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채널, 멀티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고객 행동들을 그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외부에서 하나 추가로다가 그 임포트하는 거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집합을 생성을 하실 때 뭐 어디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다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탈레오나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서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아까 디지털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구글 어널리틱 데이터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또는 뭐 드롭박스 또는 이제 뭐 IBM 뭐 DB2, 몽고DB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사이베이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게더링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외부 그 데이터 중에서 엑셀로다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가 오더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데이터 집합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라인 데이터가 이게 지금 한 2만 건 정도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금방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끌어다 놓고 바로 추가를 하면 제가 기존에 생성해 놔서 이제 중복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만 건 되는 데이터가 그렇게 이 수초 내에 금방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들이 있고 권장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뭐냐면 이 엑셀 시트 같은 이 시트에 나온 이 데이터들이 제가 임포트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로부터 오라클이 추천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뭐 시티 정보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 그럼 그 시티랑 관련해 가지고 시티에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타임존은 어떤지 또는 그 시티의 예를 들어서 특징은 어떤지 이게 뭐 이 문화 도시인지 경제 도시인지 아니면 캐피탈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날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분석을 한다라든지 뭐 월별로다가 분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주문 데이터에서 뭐 일을 추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월을 추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쉽게 게더링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네. 데이터 소스 값이 다 다르게 있을 때 네. 데이터 필드 명들도 다를 텐데 네. 이 데이터의
필드 값이 다르고 관계,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수집이 되죠? 네, 이게 필드 값이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가지고 그럼 새로운 이렇게. 필드 값이 필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다르다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주려면 뭐 세일즈 오더에서 얘기하는 뭐 커스터머 아이디, 그다음에 뭐 그 우리 CDM, 그러니까 커스터머 마스터 쪽에서는 뭐 커스트 아이디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값이 같은 건데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필드가 다른, 그러니까 필드 이름이 다른 거를 요 연결 고리로다가 요걸 키로다가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그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 실행 그리고 캠페인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캠페인은 몇 건을 했는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ROI가 어떤지, 캠페인 유형별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별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의 결과로 바로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퍼튜니티 영업 기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별로다가 유형별로다가 뭐 영업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역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멀티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또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다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발송은 어느 정도 몇 건의 캠페인에 대해서 메일 발송은 얼마나 했는지, 뭐 그 메일에 대해서 클릭 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페이지 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 트렌드, 얼마나 이제 메일 발송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바운스백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페이지 뷰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캠페인 뭐 활동이나 캠페인 유형별로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다가 쉽게 통합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던 그런 채널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보니까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캠페인 기획을 앞둔 마케터입니다. 팀에서 제 역할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포지셔닝 전략을 짜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사 데이터나 시장 데이터 같은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할 수 있을지 추천해주는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전무님께서 트렌드 설명하실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무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캠페인을 관리하시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라클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마케팅에서 활동했던 걸로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라고 하는 MQL이라고 부릅니다. 이 MQL을 이제 시스템에다가 부어 넣게 되면 시스템에서 머신러닝 스킴을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가 좀 더 점수가 높은, 그거는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머신러닝이다 보니까 인간이 다 분석할 수는 없을 텐데, 이 머신러닝 스코어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점수 이상으로 된 것들은 이제 영업 기회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업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직 다다르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멀티터치 마케팅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예측치가 가능한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데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라클에서 어떤 기술로 마케팅의 예측치가 가능한 타겟들을 높일 수 있을지 김상무님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디지털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마케터분들은 캠페인 하실 때 사실 ROI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응률을 1%라도 2%라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반응
고객분들을 봤을 때 어떤 고객이 이 나의 지금 하는 캠페인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나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장바구니 연관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 행동이나 가치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한참 많이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에 어떤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이런 속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터분들이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고 오퍼링을 하고 이제 캠페인을 실행하는 그 과정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마케팅 쪽에 많이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추천하는 요 세그멘테이션, 요 인사이트만 가지고 캠페인을 하세요. 이렇게는 저희도 하지 않고 마케터 분들도 아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케터 분들이 캠페인을 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나는 이 캠페인을 어떤 고객,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의 고객들, 그리고 여성 고객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는 또는 우리 웹사이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이런 고객들한테 해야지라는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에다가 이 머신러닝에서 추천해주는 요런 그 가시성, 요런 그 팩트를 가지고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형태로 그 머지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면 캠페인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데이터들을 이제 한꺼번에 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이제 머신러닝이 더해지면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그런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데모로다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업 사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개를 찝으려고 하는데 캠페인에 반응할 만한 확률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고객 정보랑 캠페인 반응했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감성 분석,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시계열 분석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또는 이제 수치 학습, 뭐 그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값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트리 형태로다가 뭐 그 어떤 값이 yes, no 또는 yes, no 형태로 가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형태가 될 거고요. 아니면 트리 형태로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A, B, C 이런 형태로 오는 거는 이제 다중 분류 학습 이런 형태가 되고요. 구분을 해주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캠페인 반응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yes, no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할 거고요. 바이너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트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현업 사용자들도 간단한 개념만으로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을 때 알고리즘별로다가 이제 그 실행하기 위해서 입력해주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0%의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 데 쓰고 20%의 데이터는 검증을 하는 데 쓴다라든지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오라클 머신러닝에서 디폴트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수정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정확도를 나중에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 쪽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고요. 그 학습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품질에 들어가시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으로 봤을 때 실제값이 yes이면서 예측도 yes인 것, 또는 실제값이 no이면서 예측도 no인 것, 이게 이제 정확한 예측값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정확도라든지 재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주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디폴트로다가 했는데 한 72%의 그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을 대상 가지고 이제 마케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대상 고객을 추출을 할 때 요 인풋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고객한테 적용을 한 이런 값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측을 했을 때 반응을, 캠페인한테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 또는 그렇지 않을 만한 고객, 이렇게 내보낸 보여주는 이제 도넛 차트인데요. 캠페인에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옆에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선택이 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편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엑셀에다가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다가 바로 익스포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캠페인을 실행을 하실 때 이런 인풋을 가지고 마케터가 기획했던 그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합집합, 교집합하는 형태로다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이렇게 ADW 시연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ADW에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이 어떻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면 마케터분들이 캠페인 기획을 할 때 더 정확한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마케터분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통합 채널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저희 오라클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게 맡기고 마케터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기프티콘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데이터 고민 없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